자, 108페이지. 오늘 질량과 에너지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질량과 에너지. 저쪽에다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둡니다. 질량과 에너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나처럼 졸라 뚱뚱한 애가 있었어. 얘 뚱뚱. 아, 이거 뚱뚱할 수 있지. 나는. 자, 뚱뚱 됐나요? 자, 얘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삐시랑 마른 애가 되고 싶대. 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에너지를 밖으로 버려버리면 되지. 그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됐나요? 그러면 에너지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얇아지죠. 됐나요? 그래서 질량을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에너지를 내보내면 질량이 감소합니다. 됐나요? 이게 다예요. 무슨 뜻? 아, 에너지는 나갔어? 그럼 질량이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요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다시요. 포인트가 뭐라고? 되게 간단하지. 질량이 많이 나갔어? 그럼 질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질량이 많이 나갔어? 그럼 질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 에너지를 보내면 되지. 근데 잘 보세요. 에너지가 많이 나가면 질량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니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당연한 거죠. 반대로도 할 수 있죠. 반대로도 해볼까? 얘가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면 질량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됐죠?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굉장히 엄청난 관계에 놓여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등가 원리라 그래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에너지를 섭취한 만큼 질량이 증가하고요.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가격이 같아요라는 뜻입니다. 그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써볼게요. A라는 애가 있었어, B라는 애가 있었어. 질량을 쟀더니 얘는 질량이 많이 나간대. 질량을 쟀더니 얘는 질량이 적게 나간대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다면 A가 B로 될 때 에너지는 들어온 거야, 나간 거야? 여기까지 돼서 A가 B가 될 때 질량이 감소하려면 에너지를 먹어야 되니 버려야 되니? 버려야 되지. 됐어?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 방출한 에너지와 질량의 가격은 같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공식, 에너지는 질량과 같은 값을 가집니다. 등가 원리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제곱자를 딱 붙이면 이게 매우 유명한 엄청난 공식이 하나 태어나죠. E는 mc제곱, mc 스퀘어라고 합니다. 자, 빛의 속력이거든요. C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럼 이 값은 제곱해도 일정한 값 맞죠? 그래서 이 일정한 값을 가지면 질량과 에너지는 비례 관계에 놓입니다.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게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됐나요? 자, 한번 해볼까? 여기서부터 정리. 이쪽에 1번. 다시 한번요. 질량과 에너지의 가격은 같아요. 질량과 에너지 가격은 같아요. 써볼게요. A는 질량이 많이 나간답니다.
B는 질량이 적게 나간답니다. 그럼 질량이 많은 데서 질량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질량이 작은 데서 질량이 큰 쪽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 맞죠? 됐나요? 그러면 이 에너지라는 개념과 질량과의 개념은 무슨 관계냐? E는 에너지는 델타 M의 C제곱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에너지, 요거는 질량의 변화량, 얘는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은 어떻다고?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랬지, 그지?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질량이 변한 만큼 에너지가 나갔구나. 질량이 변한 만큼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당연하겠죠. 에너지를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나 몸살이 빠지는 거 맞잖아요.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자, EX 한번 해볼까요? EX. 여기에 수소 원자가 4마리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 4마리. 됐나요? 전자를 빼버리면 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수소 원자 핵을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 합니다. 양성자는 가운데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수소 원자 핵 4마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된 수소 원자 핵이 4마리가 융합돼서 합쳐지면 헬륨 원자 핵이 됩니다. 헬륨 원자 핵. 헬륨 원자 핵은 동그라미 4마리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녀석이에요. 그 중에 2개는 양성자, 2개는 중성자입니다. 요 안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중성자라고 그래요. 다시 결국에 양성자 4마리를 가지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를 만들었어요. 됐지? 자, 질문이 양성자가 무겁겠냐? 중성자가 무겁겠냐? 아니요, 중성자가 무겁습니다. 됐나요? 이걸 과학자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양성자 가벼운 애 4마리를 가지고 가벼운 애 2개, 무거운 애 2개를 합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어요. 이게 수소 핵융합이라는 거거든요. 핵이 융합하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뀔 때 전자 2마리를 쳐먹고 중성자로 변해요. 됐나요? 그럼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무거워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질량이 더 많이 나가야 되잖아. 아니요. 이런 책에 나와 있어요. 양성자 1마리 109페이지에 보면 118페이지 맨 아래 보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죠. 수소 원자핵의 질량은 1.007825.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002603. 됐나요? 어때? 수소 4개가 더 무겁죠? 그지? 요렇게 따져보면 이건 나중에 진실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질 텐데 이 녀석은 질량이 좀 무겁습니다. 이 녀석은 질량이 좀 가벼워져요. 그래서 질량은 얘가 커요. 그럼 수소 원자핵 4마리가 헬륨 원자핵 1마리로 융합이 일어날 때에 이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밖으로 나와야 되죠. 질량이 감소했으니까 방출됩니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질량이 감소하니까 저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돼요. 얼만큼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거야. 4 곱하기 1.00 마이너스 4.00 얼마 이렇게 써 있어서 그 감소량에다가 빛의 속력을 제곱해서 계산하면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지? 그게 에너지의 양입니다. 요 에너지가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 에너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나중에 별의 진화 파트에 가면 자세히 배우겠죠. 되게 신기하지. 결국에 태양은 수소가 헬륨으로 계속 바뀌겠죠. 그럼 에너지가 계속 나오겠지. 그럼 더 이상 수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헬륨으로 바뀔 수가 없죠.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꺼지겠죠. 태양이 꺼지면 태양계는 끝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50억 년 정도 남았어요.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전 지구의 유일한 공식이에요. 태양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그래서 저 공식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질량에다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가 나온다고? 웃기고 있네. 야, 에너지는 말이야 mgh 또는 2분의 1 mv 제곱 이딴 식으로 에너지를 구해가는 거거든? 그런데 빛의 속력을 제곱하고 질량을 곱한다고 뭐가 나오겠니? 상수값인데 말도 안 돼. 그리고 개무시를 당한 후에 40년이 지난 뒤에 태양 에너지를 직접 계산해냅니다. 컴퓨터로. 그랬더니 저기에 있는 공식이랑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저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이 전 우주에 통용되는 정말 위대한 공식이 된 겁니다. 니네들도 저 공식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에요. 되니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되게 간단해요. 하나는 했고요. 하나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 이걸 뭐라 그래? 핵융합이라 그래. 핵이 융합되면 질량이 어떻게 되겠니? 지금처럼 결론이에요. 질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돼? 바깥으로 방출되겠죠. 이걸 핵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 에너지 같은 녀석이에요. 이 핵융합을 인간이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죠. 대신에 그 공간이 거의 홈플러스만 합니다. 홈플러스만한 공간 안에 진짜 너무 신기한 홈플러스만한 공간 안에 여기다가 열을 집어넣고 온도를 재면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 안에 1억 켈빈, 1억 도씨를 요 안에 가둘 수 있어요. 근데 1억 도씨를 가뒀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서 손으로 벽을 이렇게 만지면 벽이 차갑습니다. 그 열이 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만약에 이거 분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 열이 빠져나오겠지. 그럼 여기 있는 애는 다 녹아버리겠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술이겠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런 공간을 토카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간 안에 지금 3억 도를 가뒀어요. 3억 도를 가두면 핵융합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너무 커. 그리고 너무 위험하죠. 됐나요? 이 녀석을 작게 만드는 게 인간의 숙제야. 얼만큼 작게? 요만하게. 그래서 걔를 여기다가 달고 다니는 거죠.
그게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에 여기에 달고 다니는 아크 원자로를 핵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가능하겠니? 아이언맨은 뻥이죠. 됐어요? 이걸 요만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핵융합로가 지금 요만해요. 여기랑 똑같은 기능을 보입니다. 요걸 요만하게 만든 애가 누구야? 12살이야. 12살 천재 물리학자가 나타나서 요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12살짜리 애가 만든 핵융합로를 곧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이 수년이, 수십 년이 걸려서 만들어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포항제철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정말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거고, 이 공간을, 이 기계를 전 지구에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거든요. 그런데 12살짜리 꼬마애가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이걸 만들어서 했어. 마트에서 테이프, 파이프, 뭐 이런 호수 이런 걸 사다가 지가 뚱땅뚱땅 만들었는데 완벽하게 작동해요. 우리 천재 맞지? 이런 애들을 우리 천재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꿔주겠죠. 자, 다시요. 핵융합 되면 지금 여기 하고 있어. 핵이 융합될 때 질량 감소합니다. 그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걸 우리가 사용할 거야. 그런데 아직은 사용하기가 어렵죠. 아직 핵융합 기술이 완벽하게 적용된 게 아니니까요. 거기 책에 한번 보면 4개의 수소 원자에서 이걸 기호로 써볼게요. H11 이렇게 쓰면 이걸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그거 4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와서 헬륨이 됐어요. 2의 4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되면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그럼 질량은 누가 크다고? 얘는 질량이 커요. 얘는 질량이 작아요. 그러니 감소하니까 질량의 감소한 양만큼 에너지가 아까도 방출된다. 방출된 에너지는 뭐로 구한다고? 에너지는 질량의 감소량의 C의 제곱을 곱한 값만큼 구합니다. 어때요? 여태까지 한 게 핵융합에 대한 내용이죠? 요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핵융합 원자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수소를 가져다가 헬륨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핵융합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동네에 태양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에너지의 혁명이 와요. 니네 전기를 아껴 쓸 필요가 없어.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모두 다 전기 자동차로 만들 수 있고요. 길에 도로에 무빙 워크를 그냥 깔 수 있습니다. 전기를 아껴 쓸 필요가 없거든요. 니네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다 전자제품으로 바꿀 수 있겠죠. 전기의 혁명이 오게 되는 순간입니다. 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이걸 실으면 어떻게 돼? 자동차가 날아다닐 수 있겠죠.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핵융합 에너지로 만들어요. 이걸 탑재한 자동차는 날개를 접어서 펼쳐서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주도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건담도 빨리 나오겠죠. 난 건담을 타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거든요. 아직도 안 나왔어. 내가 애기 때는 건담이 한 2000년대가 되면 나올 줄 알았어요. 아직도 안 나와요. 이게 완성이 안 됐습니까? 이게 완성이 돼야 세상이 바뀔 겁니다. 니네가 해 핵융합에 관련된 전공을 하세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2번째, 3번째. 요 녀석은 체크 하나.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핵분열이라고 해요. 얘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얘예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죠. 그거 얘예요. 원자 폭탄 얘예요.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핵폭탄 얘예요. 일본에다 떨어뜨린 핵폭탄 얘예요.
그럼 인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는 누구야? 핵분열이죠. 핵융합보다 핵분열이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됐나요? 얘도 개념은 똑같아요. 질량이 감소한 양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러니 핵은 분열해도 에너지가 나오고 융합해도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에너지가 어디가 더 많이 나와? 훨씬 많이 나와요. 훨씬 많이 나와요.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 안 졌는데도 지금 이렇게 전기를 우리 마음껏 사용할 수 있죠. 핵융합이 완성이 되면 이 코드 끼는 걸 벽에 도배할 수 있어요. 아무데나 바꿔줄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책에 있는 내용 한번 해볼까요? 우라늄 92. 우라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원자번호는 92, 235. 얘네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아니? 요거 배웠어요? 이 앞에 있는 숫자 뭔지 알아? H11 저기 써볼까? 헬륨 24 우라늄 92에 235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 아래 여기다 적는 숫자가 있어. 아래다 작게 적는 숫자. 요 숫자를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예요.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으니까 1.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2개니까 2. 우라늄은 양성자가 92개니까 92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1번 칸에 있는 애가 수소가 되고요. 2번 칸에 있는 애가 헬륨. 그리고 이렇게 따져서 92번째 있는 칸에 있는 애가 우라늄이 되는 겁니다. 되니? 이미 20번까지는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요? 그럼 요 위에다가 크게 쓰는 요 빨간의 동그라미는 무언가? 이렇게 쓰면 얘는 질량수라 그래요. 위에 동그라미는 질량수라고 합니다. 얘는 양성자에다가 플러스 중성자의 수를 더한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연습 삼아서 이쪽 녀석은 살짝 지워뜨죠. 이 선행 과정이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H11 이렇게 써있대요. 세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H24 우라늄 92 235 H2가 아니에요. H2 자 여기까지 됐죠? 자 해볼까요? 원자번호 몇 번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요 아래에 있는 숫자 1, 2, 92번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양성자는 각각 몇 개씩 있니? 그러면 1, 2, 92요. 됐어요? 자 그럼 중성자는 몇 개씩 있니? 네.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하면 여 위에 큰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질량수가 나와야 됩니다. 얘는 질량수가 1이니까 더하면 0 돼야 되죠. 얘는 질량수가 4니까 더하면 2여야 되지, 그치? 중성자 2개짜리구나. 그래서 헬륨은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로 되어 있구나. 근데 그러면 얘는 235래요. 얼마 더하면 235가 되니? 92예요. 얼마 더하면 돼요? 143이요? 됐나요? 그럼 얘는 중성자가 143개예요 라는 뜻이에요. 화학에서 다시 한번 배우세요. 이건 전세계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줍니다. 그치? 이렇게 우라늄이라는 애가 양성자가 92개, 중성자가 143개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성자를 쌓아요. 또 써볼까?
여기다가 쏘는 게 무엇일까요? 요게 별표예요. 얘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N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0,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식 한번 써볼까? 양성자는 가운데 플러스가 있는 동그라미라고 표시합니다. 그치? 양성자는 P예요.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인데 중성자는 있어 없어? 양성자에 중성자가 붙을 수는 없겠죠? 그럼 질량수는 얼마야? 1이. 되니? 그럼 1이고 1인 애가 또 있죠? 수소 원자핵이요. 다 같은 말입니다.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중성자는요. 동그라미에 아무것도 없는 애. 중성자 영어로 뭐라 그래? 이거 중성자 영어로 뭐라 그래? 모르겠어. 중성은 영어로 뭐야? 뉴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N자를 쓰는 거예요. 뉴트론. 영어를 알면 좀 쉽죠. 양성자 있니 없니? 없죠. 질량수는 얼마야? 1이어야 되지. 이게 중성자의 표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전자는 어떻게 표시해? 전자는 가운데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죠. 자, 전자는 영어로 뭐라 그래? 요건 쉽지. 전자 영어로 뭐라 그래?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는 양성자가 없어요. 질량이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얘는 00 이렇게 써? 00. 전자는 몸무게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핵융합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자, 여기 이렇게 썼어요. N01 누구라고? 중성자입니다. 이렇게 우라늄의 중성자를 쏘면 뽀개집니다. 얘네 두 개가. 뽀개지는 건 몰라도 돼요. 라돈이라고. 크립톤. 라돈. 라돈치. 오! 걔가 얘예요. 굉장히 유명했었죠. 56에 141. 여기에서는 바륨이 나왔네요. 책에는 바륨이라고 썼습니다. 56에 147. 그리고 36에 92. 맞나요? 36에 92. 됐죠? 어때? 양성자가 92개가 뭉쳐 있었는데 36개와 56개로 쪼개진 거 맞죠? 그지?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250, 235, 92, 147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요것도 분열됐어요? 중성자를 쏘면 핵분열이 됐어요? 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쪼개면 여기서 세 마리가 또 나옵니다. 뭐가? 중성자가 또 나와요. 그럼 이 중성자는 또 날아가서 우라늄을 또 깰 수 있지. 얘도 깰 수 있고 또 깰 수 있죠. 그럼 깰 때마다 3개씩 또 나와요. 그럼 걔가 또 가서 또 깰 수 있지. 그럼 중성자가 하나였는데 3개, 그 다음엔 9개, 그 다음엔 27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처음에 깰 땐 에너지가 적게 나오지만 점점점 깨지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만들면 폭탄이 되고요. 천천히 일어나게 만들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 원자력 발전소와 핵폭탄은 원리가 같습니다. 한 줄로 써볼게요. 우라늄이 있었어. 다시 한번 복습. 235 더하기 중성자가 있었어. N01 분열되면 에너지가 방출될 거야. 크립톤 36에 92 더하기 바륨 56에 147 됐어요? 자 그럼 써볼까? 요거요. 양성자 몇 개? 92 그지? 얘는 양성자 몇 개? 0 됐니? 화살표 밑에 이퀄 치면 여기 양성자 몇 개? 36 더하기 여기 양성자 몇 개? 56 자 개수 맞니? 됐죠? 양성자의 개수는 딱 떨어졌어요. 완성됐니? 한 번만 더요.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중성자의 개수는 몇 개니? 저기 얼마나 써있어? 143개래네. 그죠? 질량수는 양성자의 중성자를 더한 값이니까. 됐어? 그럼 여기에 중성자 수는 몇 개니? 한 개라면서. 그럼 더하면 144개. 이퀄 치면요. 여기에 92. 여기에 147. 이렇게 쓰면 끝장나는 거 맞지 그지? 뭘 표시하고 있는데? 중성자를 표시하고 있으니 92에서 36 빼면 얼마야? 56. 147에서 56 빼면 얼마야? 91. 얘네 둘을 더하면 숫자가 같니? 안 같죠? 그죠? 이상하지? 그러면 뭔가가 더 추가돼야 되는 거 맞지? 밑에 건 똑같이 맞았는데 위에 게 안 맞아요. 됐나요? 얼마 모자라? 3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추가하는 거야? 아, n에 밑에 건 다 맞으니까 위에만 추가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위에만 추가하고 아래 건 0인 애는 얘밖에 없습니다. 됐니? 요거 몇 마리 나오면 돼? 3마리가 나오는 거죠. 확실히 완성됐나요? 우라늄에 중성자 한 마리를 넣으면 2개로 깨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때 중성자 3마리가 다시 튀어나와요. 그럼 저 중성자 3마리가 또 나가서 또 다른 우라늄을 또 때리겠지. 그럼 에너지가 3배 또 많이 나오지 않겠니? 그럼 또 각각 3개씩 또 나올 테니까 무한 나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연쇄 반응 체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나오면 이 상황을 꼭 만들어내세요. 아랫줄 더한 값과 윗줄 더한 값은 같아야 돼요. 됐니? 그럼 시험 문제는 뭐야? 얘요. 예. 중성자가 나와요. 중성자가 들어오면 중성자가 나와요. 근데 N 3개 말고 봤을 때 3개가 더 오른쪽이 더 많은데 왜 또 3개가 추가돼요? 오른쪽에 뭐라고? 그러니까 숫자 봤을 때 왼쪽이 140하고 오른쪽 147인데 오른쪽이 3개가 더 많은 거잖아요 중성자가. 근데 3개가 많으니까 3개를 방출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되게 궁금했겠죠. 얘는 양성자 수가 중성자랑 양성자를 더한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자 번호가 다 완성됐지 않겠니? 그때 우라늄을 깨 부쉈더니 얘네 2마리가 나왔어. 그런데 에너지도 나왔어.
그럼 질량은 작아졌겠네? 그죠? 질량은 작아졌겠네?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간 거야?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질량만큼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숫자로 다 써놓고 얘가 먹는 상태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되면 숫자가 완성되는구나. 그래서 우라늄 한 마리가 있었어. 그래서 중성자 한 마리를 여기다가 평 하고 던지기만 하면 이 우라늄이 탕 하고 깨져요. 이렇게 두 마리로 깨져. 그러면서 여기서 중성자가 세 마리가 나오는 거야. 됐니? 그때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럼 이 중성자는 또 날아가서 또 다른 우라늄을 깨고요. 얘도 또 날아가서 또 다른 우라늄을, 얘도 또 다른 우라늄을 깨면 요게 각각 K와 B로 나뉘어지겠지. 얘도 각각 K와 B로 나뉘어지겠죠. 얘도 각각 K와 B로 나뉘어지겠지. 그러면서 또 중성자가 3마리, 중성자 3마리, 중성자 3마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우라늄을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중성자 하나만 톡 터뜨리면 그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그럼 여기서는 에너지가 3배 많이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 다음은 또 저 앞에 3배 나오는 거 맞지?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니네들도 나이가 돼서 오펜하이머를 볼 수 있게 되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모여서 핵폭탄을 만들 때 사용한 원리가 바로 이게예요. 이걸 사용한 후에 이걸 에너지로, 이 에너지가 너무 아까우니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요 중성자를 이걸 지워 두 마리를 없애버리면 이 뒤에 있는 에너지가 안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3마리가 나왔을 때 또 2마리를 흡수하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상한 막대기를 하나 거기다 넣어놓고 이걸 제어봉이라고 합니다. 막대기를 하나 넣어놓으면 이 중성자가 나와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럼 중성자의 개수가 무한 많아지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개수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적은 양을 일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그래도 이 에너지가 너무 막대하게 나오니까 이 원자로를 전부 다 물에다가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온 중성자가 천천히 가요. 물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천천히 가서 다른 우라늄을 때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 내가 에너지가 나오면 그걸 사용하고 에너지가 나오면 그걸 사용하고 이런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후쿠시마에서 얘 파괴됐죠. 그래서 이 감속제 얘가 녹았어. 그걸 멜팅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녹아버리면 이 중성자를 제어할 수가 없지. 그럼 이 녀석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방사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질 때 방사능이 나오거든요. 그 방사능 계속 나오고 있지 지금. 그러려면 물속에서 계속 담궈놔야 되지 얘를. 그나마 속도가 느려질 테니까. 만약에 저 물이 다 빠져서 없어지면 얘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원자로 중에 하나가 폭발했죠. 그리고 나머지 원자로는 계속 물을 공급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제거하고 또 새로운 물을 넣어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 제거하고 계속 물을 추가해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쌓이고 쌓였으니 더 이상 물을 가둬둘 데가 없지. 그래서 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 못하겠어. 이제 버릴게. 그리고 버리는 거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버려? 이 우라늄이 전부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버립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계속 버립니다. 되게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사능 물질이 나오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융합은요,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인간들은 앞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우라늄이 다 떨어지면 이거 할 수 없거든요. 플루토늄이 다 떨어지면 할 수 없어요. 얘는 수소는 무궁무진하니까 지구인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죠. 핵융합을 만드는 게 물리학자들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니네들도 만드세요. 핵융합. 나중에 꼭 만들어 보세요. 포항제철에 취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목표를 정해. 아, 과학, 수학 졸라 열심히 해서 유니스트를 간다. 유니스트를 가서 빠른 시간 내에 학기 내에 졸업하고 남들 대학교 4학년 다닐 때 난 3학년 때 졸업하고 포스코에 취직한다. 괜찮지 않니? 내 제자애들 중에도 유니스트에 가서 포스코에 합격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얘네들도 그런 단계를 밟아주시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적성에 맞아야 되겠지만. 됐나요? 방사능 오염 있습니다. 방사능 나와요. 얘는 인체에 무해하죠. 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 딱 하나. 아직 위험. 아직 인간들이 만들어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좀 작은 사이즈가 나왔으면 좋겠죠. 그때가 되면 이 에너지는 금가 원리도 완성이 됩니다. 얘네 애니메이션은 안 보지. 강철의 연금술사 본 적 있니? 이런 애니메이션 안 보죠. 나중에 봐. 왜 뭐 비면의 칼날 이런 거 보니? 진격의 거인 뭐 이런 거 보니? 애니메이션 자체를 안 보나요? 나중에 추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꼭 보세요. 진짜 강철의 연금술사. 나는 애니메이션 보는 걸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을 거의 대부분 다 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니메이션 종류가 이 세 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건 걸러 일단. 그리고 나머지 애니메이션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2위. 내 마음속의 애니메이션 중에 2위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누구한테 추천해도 괜찮아요. 1위는 뭐예요? 안 가르쳐주고. 잠깐 쉴까요?